이번 강의는 국민연금법의 탄생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9년 10월 박정희가 피살되면서 유신체제가 끝나고 같은 해 12월 군사 쿠데타로 전두환이 권력을 잡습니다. 1980년 9월 전두환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정권이 안정되자 경제기획원과 보사부는 이를 국민연금 시행을 재개할 기회로 보았습니다. 문제는 전두환이 박정희보다 국민연금 도입에 대해 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는 점입니다. 1981년 첫 국무회의에서 김만재 KDI 원장이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기본 구상을 발표하면서 시행이 보류된 국민복지연금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전두환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때는 1979년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인해 한국에 더 큰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친 시기였습니다. 물가 안정과 불안 극복이 최대 과제인 상황에서 증세나 다름없는 국민연금 시행은 무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1983년경이 되면 물가가 안정되고 경제 성장률도 석유파동 이전 수준으로 회복됩니다. 이러한 경제 여건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은 여전히 국민연금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꺼져가던 국민연금의 불씨를 다시 살린 것은 KDI였습니다. 당시 서상모 KDI 부원장은 충분한 연금액이 지급되는데 20에서 30년이 걸리기 때문에 머지않아 반드시 도래하게 될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커다란 원군도 있었습니다. 1975년 국민복지연금 시행 연기 직후 사보심에서 KDI로 옮긴 민재성은 KDI 연구팀에서 연금제도 설계자 역할을 담당합니다. 1985년 경제기획원과 KDI가 주도해서 연금개혁안을 논의했고 당시 재무부 장관이던 김만재가 1986년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로 임명되면서 기회가 찾아옵니다. 1986년 4월 유럽 4개국 순방 후 귀국길에서 KDI 출신 401 경제수석과 김만재 부총리가 전두환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라는 국민연금의 편익을 강조했을 뿐 아니라 국민연금 제도가 저축과 다름없고 연금 지출은 한 세대 후에나 발생하기 때문에 의료보험과 달리 당장 재정적자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없다는 점을 이해시킨 결과입니다. 전두환은 국민연금 도입 방안과 관련하여 노동계와 재계가 매우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측 모두의 동의를 얻는 조건으로 국민연금 도입을 승인합니다. 양측 간 입장 차이는 퇴직금이라는 독특한 제도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1강에서 퇴직금이라는 매우 특수한 제도가 한국 전쟁 중에 도입되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1947년 제정된 일본의 노동기준법을 모방한 것이지만 사실 노동기준법에는 퇴직금 제도가 없었습니다. 다만 일본에서 전후에 노동조합이 급속히 조직되면서 이들이 종신고용, 정년제, 정년 후 생활보장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그에 따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퇴직금 제도가 급속히 보급된 바 있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 한국은 선진국들과 달리 공업화의 진전과 소득 증대와 같은 사회보험 도입을 위한 사회경제적 여건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수준의 노동법이 의욕적으로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은 일본에서조차 의무사항이 아니었지만 한국의 1953년 근로기준법에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강제가입 퇴직급여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예외적입니다. 대다수 국가에서 민간 퇴직급여 제도는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임의로 제공하는 복리후생 제도일 따름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퇴직금 제도가 대다수 기업에 강제 적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제도를 그대로 둔 채로 국민연금을 새로 도입하면 사실상 두 개의 강제가입 연금 제도가 생기는 결과가 빚어지게 됩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노동비용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 측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률만큼 퇴직금 부담률을 인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업의 퇴직금 부담금을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반대로 노조에서는 퇴직금 제도는 손대지 않고 국민연금을 도입하길 원했습니다. 사실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될 때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당시 퇴직금 제도가 유명무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퇴직금 제도가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서 1980년대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노동계와 재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KDI와 경제기획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노조와 경영자단체 대표들을 여러 차례 만나 협상을 이끈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퇴직금 부담금의 절반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한다는 큰 틀의 합의를 유도합니다. 1986년 국민연금법에서 그 구체적인 수치는 달라졌지만 협상의 중요한 성과는 노조와 경영자단체 대표들이 퇴직금 부담금 문제를 타협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1986년 6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두 가지 안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 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3% 가운데 사용자 부담분 1.5%포인트 모두를 퇴직금 부담률 8.33%에서 덜어주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도입에 따른 사용자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게 됩니다. 두 번째 안은 국민연금을 퇴직금 제도와 무관하게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금 및 국민연금 부담률은 11.33%가 됩니다. 이 두 가지 안을 두고 이해관계자 대표를 포함한 총 22인이 공청회에 참여해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노동자 단체 대표는 두 번째 안을 원했고 경영자 단체 대표는 첫 번째 안을 원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퇴직금 부담금이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전환되는 것 자체가 근로자에게도 이득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우선 퇴직금 부담금은 적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가 붙지 않았습니다. 반면 확정급여 방식의 국민연금은 지급률이 높기 때문에 가입자에게는 이자가 발생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퇴직금 부담금은 적립되더라도 사회 적립이 강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이 파산할 경우 퇴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한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하기 때문에 암묵적인 지급 보장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경우 퇴직금과 달리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 단체 대표들은 결국 이와 같은 전문가들의 설득을 수용해서 퇴직금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양보하기로 합의합니다. 이후 구체적인 퇴직금 부담률 전환분 책정 작업이 실무 단계에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보사부, 경제기획원, 노동부, KDI 연구진, 한국노총 임원, 그리고 18개 산별노조 위원장이 지속적으로 협의했습니다. 최종적인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88년에서 1992년간 보험료율 3%는 전환금 없이 노사가 공이 부담합니다. 1993년부터 1997년, 그러니까 그 다음 5년간 보험료율 6% 중에 2%포인트는 퇴직금 전환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4%포인트는 노사가 공이 분담합니다. 1998년 이후 보험료율 9% 중에서 3%포인트는 퇴직금 전환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6%포인트는 노사가 공이 분담하는 형식입니다. 결국 1986년 8월 대통령이 국민연금 도입을 발표하고 9월에 국민복지연금법 개정안을 확정합니다. 이 법안은 1986년 12월에 국민연금법이라는 새 이름으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1988년 1월 국민연금이 시행이 됩니다. 1974년에 시행될 예정이던 국민연금이 14년 뒤에야 시행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1986년 제정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